휴머니티 프로토콜이나 사하라 AI 같은 경우 과거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며 철저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알트코인 집중이라는 동영상에서 남긴 내용이지만 앞으로 통과 가능성이 있는 법안 심의 기간입니다. 통과가 되면 각종 법률로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을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도망을 가야 법에 걸리지 않거나 미약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흐지부지 종결될 사건이거나 아니면 가상화폐 생성의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법률이 계속 입법 과정에 오르면서 기업들이 이미 상장된 코인들을 지분을 얻거나 인수를 하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제가 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차라리 가장 빠른 방법은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의 요건은 쉽습니다. 거래소가 나가라고 하는 수가 가장 좋으며 그런 일에 가장 좋은 요건은 해킹이나 오류 발생입니다. 그러나 오류 발생은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와서 소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킹은 처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북한 같은 조사가 어려운 국가들이 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핑계를 만들고 빠져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밈코인들은 대부분 법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김치코인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잘하면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폐기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횡령이나 소송의 가능성이 있으면 불가항력을 호소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주인을 바꾸고 어떤 것은 폐기를 하고 어떤 것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어떤 것은 해킹을 당하고 제가 아는 부분과 사실과는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해킹으로 관리자 키나 개인 지갑들이 털린 상황은 몰랐지만 입금량이 폭발하면서 매매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입금량을 어디서 누가 보냈는지 아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의 거래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도 법이 있으니까 머리를 써서 팔 거 아닙니까? 입금하고 받고 그것을 매매하면서 적절한 가격에 파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입금을 하고 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유동성 제공자 이야기를 하였지만 특히 저런 듯보 코인들은 더욱더 유동성이 적습니다. 하필이면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상화폐가 대상이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가 본 상황은 그것을 누가 입금하고 그것을 확 한 번에 던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서 받는 물량이 없으면 거래소 분산이라도 1000만 개도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보았던 상황에서는 그것이 매우 천천히 손바뀜을 하고 그 바뀜을 한 사람이 팔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일정 부분에서 팔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파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사야지 매도가 가능하니까요. 현물이 그래서 다른 방식을 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을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이더나 솔라나 비트 같은 아이템으로 교환하고 마진 거래를 할 것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니 그것을 팔 때 단일 화폐로는 교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뉴스 제공자가 눈을 감는 시간에 일어났고 경보가 뜨는데도 어떤 답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뉴스가 나오더군요. 저는 새벽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팔리고 어디에서 오는지. 아마 그 거래를 보고 있던 거래소는 그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경보가 울리는 상황입니다. 1억 개와 대량의 이더가 움직이는데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작업이 맞았습니다. 손바뀜하고 거래를 하는 내용이 누가 봐도 특별한 움직임이었으니까요. 국내는 어땠을까요? 인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것을 단순하게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니 환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았을까요? 물론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 누가 물어도 답변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거래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우선적으로다가 그 많은 입금자를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거래 금액의 차이도 그렇지만 거래 방식이 그 대형 거래소들과 비슷한 패턴이니까요. 입금을 하고 던지고 받고 하는 패턴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가파르게 가격이 변하는데 그 방법이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원에 구매하고 전송을 하고 받아서 파는 방식입니다. 100원에 구매하고 120원에 팔면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단식 하락이고 시간이 짧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21시부터 시작해서 09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아침 9시 바로 전에 순간적인 갭이 생길 정도로 빠졌습니다. 가격 보정이 생기는 순간이거든요. 수십 원이 빠진 것이니 아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원에서 150원이니까 50%네요. 위에서 내린 결과라 20% 정도네요. 올라가려면 100원에서 200원은 100% 상승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 같은 사람이 전화를 했을 겁니다. 누군가 거래소에 연락을 했고 관련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뉴스가 나온 이후에 나온 공지니까요. 누군가 전화를 안 했다면 더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입금을 하니까요.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네요. 계단식 하락을 하는데 시간도 컨펌 시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다가 잠시 정지를 하고 파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가격 차이가 사라지거나 역전을 당하자 대기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거래소로 코인을 옮겼을까요? 만약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안다면 수사는 조금 더 편하겠네요. 시세 차익을 이용한 방편인지 아니면 유동성을 얻으려고 온 상황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거래자가 누구인지 어떤 루트인지 그 금전 흐름까지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건 누가 범인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거론이 안 된다면 누군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나와서 여기저기에 압력을 가하면 수사를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신고 처리를 안 하면 심각합니다. 차라리 조사 처리가 쉽습니다. 만약 어디에선가 그것을 막거나 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자가 없으니까요. 대형 거래소에서 바이낸스의 가격이 가장 낮더군요. 그 새벽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았을 때 글로벌 가격 차이가 가장 심한 바이낸스였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같았습니다. 바이낸스를 조사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쪽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안 되면 다음 시즌에 한번 하던가 말던가 하겠지요. 법적인 부분이 걸리니 뭔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네요.